안녕하세요. 김정양입니다. 노수원 대표님, 그리고 사모님, 또 사랑하는 아드님, 이렇게 세 분에게 제가 목소리 녹음을 합니다. 이렇게 녹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나이가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쁘게 다니고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가족들 생활 속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수원 대표님을 만나 뵙게 된 것에 대해서 전 기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 녹음하는 것은 슈베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악사에 있어서, 또 특히 서양 음악사에 있어서 슈베르트야말로 특이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엔나의 베토벤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슈베르트가 음악에 소질이 있는 줄 알고 모여서 슈베르트가 피아노도 치고 또 가곡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포겔이라고 아주 목소리가 좋았던 테너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가곡을 많이 작곡했는데, 아마 슈베르트 생애에 있어서 가곡 작곡한 것만이 680여 곡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친구들 간에 왜 너는 심포니 작곡을 안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비엔나에서 베토벤 선생님이 살아계시는데 감히 누가 심포니 작곡을 하느냐, 그것은 그 베토벤 선생님에 대한 큰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슈베르트는 피아노를 잘 쳤고, 또 피아노 곡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슈베르트는 서양 음악사에서 제일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모차르트가 36세, 멘델스존이 38세, 쇼팡도 36세 다 이렇게 살았는데, 슈베르트는 31세에 타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포니를 작곡한 것 중에서 The Great, 큰 심포니를 제가 지휘를 했지요. 그것을 그 예수의 전당에서 지휘한 것을 녹화된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심포니에 대한 해설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심포니, 그게 마지막이에요. 전부 심포니가 9개인데 그 중에 8번은 미완성 교향악이라 그러는데, 사실 슈베르트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유명하죠. 아마 교향곡뿐 아니라 슈베르트라는 그 음악가를 세상에 알리게 한 사람이죠. 알리게 한 그런 작곡이죠. 그런데 그 슈베르트는 그 미완성 교향곡을 어디다가 보냈어요. 그라츠인가 어디에 연주해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근데 슈베르트는 새로운 곡을 작곡하면서 아주 독특한 그런 음악을 썼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큰 심포니 마지막에 작곡은 The Great, 그거는 너무 길고 또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그건 연주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고요. 좀 짧게 쓰고 좀 쉽게 작곡을 해라. 그걸 고쳐서 그 곡을 좀 짧게 줄이고 또 어려운 데를 좀 쉽게 이렇게 고쳐서 주면은 연주해 주겠다 이랬는데, 슈베르트가
난 그렇게 안 한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또 작곡을 해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스몰 심포니죠. 작은 심포니다 그러는 건데, 그 작은 심포니를 줘서 그건 연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가 들어온 일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그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어디다가 작곡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라치에 무슨 음악 애호가 협회인가 있었어요. 거기다 보냈는데 1악장하고 2악장만 작곡이 되고 3악장, 4악장이 작곡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악보를 받고 나서 다 완성된 악보가 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다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슈베르트가 다른 곡들은 작곡하면서 이 곡은 미완성으로 남겼어요. 근데 이 미완성 교향곡을 작곡할 때가 1822년인데 슈베르트가 타계하는 것은 1828년입니다. 한 6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이 미완성 교향곡을 계속 완성을 시키지 않았는가? 아니면 완성시킬 수가 없었는가? 이에 대해서 잘 연구해도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슈베르트는 이 교향곡만 미완성으로 남긴 게 아니고 가곡이니 피아노 곡이니 무슨 실내악 곡이니 합창곡이니 이런 것들을 그냥 시작하고 작곡하다가 미완성으로 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곡들을 하다가 그냥 미루고 다음에 완성하지 이랬다가 갑자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다 미완성으로 남겨둔 거를 정리해서 완성을 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너무 인생이 짧아서 못한 것이냐 이런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미완성 교향곡은 그냥 미완성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라츠의 음악 애호가 협회에서 그냥 악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슈베르트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한 40년이 흘렀어요. 그래도 그런 곡이 작곡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가 협회에서 음악 애호가 협회에서 미완성이 된 곡이지만 그걸 한번 연주를 해보니까 참 아름다운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1악장, 2악장밖에 안 됐지만은 이걸 연주를 하자. 그래서 이제 슈베르트 서거하고 난 한 40년 뒤에 어떤 헤르베르트인가 한 지휘자가 초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악보가 이제 인쇄가 되고 그래서 20세기 초기에도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그런 게 있는 줄 잘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슈베르트의 가곡이라든가 다른 곡들 많이 연주되고 실내악이나 이런 게 연주됐는데 미완성 교향악이 비교적 늦게 작곡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1828년 그러니까 19세기 전반부죠. 그때 그해 3월달에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고 슈베르트는 같은 해 11월달에 타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19세기 초엽이죠. 전반부에 아주 두 명의 작곡가가 타계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베토벤하고 슈베르트가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편안하고 돈이 많고 풍요로운 입장에서 그렇게 훌륭한 작곡을 남긴 게 아닙니다. 베토벤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귀족들이 많이 지원했어요. 전용 공연장도 지어주고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그런 중에서 베토벤이 청각
장애 받아가지고 이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면서부터 서로 귀족들하고 대화도 끊기고, 뭐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하는 이런 소셜 라이프가 많이 중단됐어요. 그러고 이제 참 쓸쓸하게 외롭게 있다가 뭐 귀족들하고 관계도 뭐 끝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작곡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작곡만 했지. 이게 귀족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베토벤도 말년에는 아주 고생했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슈베르트는 젊은 나이부터도 도와주는 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이 미완성 교향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 인생과 많은 연관이 되는 곡이에요. 뭐 왜 슈베르트가 미완성으로 남겼느냐 하는 거는 뭐 학자들이 연구해도 그건 뭐 결과가 안 나오는 거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는 미적인 면에서 음악이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완성된 겁니다. 아주 신미적이고 아름다운 세계에서는 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악만큼 그런 높은 정도에 도달한 곡이 없습니다. 뭐 베토벤, 모차르트, 뭐 많이 심포니가 작곡됐죠. 하이든은 뭐 심포니의 교향악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뭐 100몇 개의 심포니를 작곡하고 그랬는데, 서양 음악사에서 심포니 곡이 그렇게 많아도 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요, 아름다운 수준, 미적인 수준을 볼 땐 최고봉입니다.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세계에서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아주 초인간적인 세계의 미적인 수준에 달했어요.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이 악장의 멜로디가 참 아름다워요. 어떻게 그렇게 악기로 연주하는데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사람 목소리가 제일 아름답죠. 악기 중에 목소리처럼 좋은 악기가 없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악기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혼성으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이렇게 합창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슈베르트가 이런 악기로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인스트루멘트, 악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내는 데는 최고봉에 왔어요. 신미적인 미적인 수준에서는 완성된 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미완성이라고 하지만은 완성된 미완성이다.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경지에까지 도달하는데 신미적인 면에서는 완성됐어요. 근데 왜 그럼 이 작곡이 미완성이냐?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슈베르트 자신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슈베르트의 작곡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성악곡도 그러고 참 아름다워요. 신미적인 세계에 그런 미적인 세계가 어디 따로 있다. 그런데 거기서 보내준 소위 아름다운 세계의 메신저입니다. 무엇이 아름답냐?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도 있고, 음악도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뭐 무슨 시도 아름다운 시가 있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것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 할 때, 그런 세계에서 이 지구에 보내진 메신저입니다. 슈베르트가. 그런 사람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이 이 악장의 아름다운 멜로디 그거를 거의 완성했어요. 그 작곡 기법으로 보면은 이 악장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3악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기서 막 생각이 안 난 거예요. 3악장, 4악장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못 쓰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적인 면에서는 완성됐는데 작곡 기법에서 완성을 시키려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작곡할 수 있는 인간의 작곡 기법이랄까, 작곡의 메토드,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 작곡할 수 있는 음악의 작곡 기법에서는 최고로 아름답게 작곡한 거죠. 그 이상 더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미완성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거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완성 교향곡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6년 동안에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서 해보자 하는 스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끝난 거죠. 포기한 거다. 이거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더 이상은 아름답게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그 아름다운 그 미적인 세계에서 자기가 더 이상 아름다운 걸 못하겠다 하니까 이제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냐. 이건 뭐 제 해석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 미완성 교향악을 한번 지휘를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이게 2악장 끝날 때 마지막 끝나는 음을 길게 끌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슈베르트가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그건 이제 3악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이게 미완성이니까 마지막 음을 오케스트라의 그 마지막으로 된 음을 길게 끄는 거예요. 그냥 그건 슈베르트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연주하려니까 그냥 그렇게 미완성으로 끝낼 수가 없으니까 그 마지막에 화음을 길게 끌었어요. 길게 끌고 나서 지휘자가 그냥 지휘하는 지휘하는 모습을 거기서 그냥 중단하는 겁니다. 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주하는 사람들도 그 상태에서 중단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활을 그냥 댄 채로 무슨 훌륭을 입에다 댄 채로 뭐 첼로나 컨트라베이스가 다 그냥 연주하는 상태로 그 상태에서 그냥 스톱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한참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지휘자가 그냥 팔을 내리면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다 활을 내리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수 치는데 그런 모습 이건 미완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고 나서 오케스트라도 그 연주하는 모습에서 일단 스톱하고 지휘자 스톱하고 그 상태로 한 30초쯤 가는 거 1분은 너무 길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뭔가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이죠. 과연 이 심포니가 미완성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냐? 이 음악이 그 심미적인 상태에서 맥시멈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만 아니라 지휘자들도 많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저처럼 한참 이렇게 있다가 끝내는 연주는 그 크리스토퍼 에이센바흐라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피아니스트인데 지휘자로 성공했어요. 제가 스위스에서 몇 번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미완성 교향곡을 지휘할 때 우리 두 사람은 끝나고 나서 적어도 30초 이상 한 1분 그냥 그 연주하던 상태로 스톱하고 있자. 그러면서 청중이 생각하게 하자. 슈베르트의 이 미완성이 과연 미완성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느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그런 심미적인 최고봉의 그 작곡은 이것이 미완성 중의 완성이다. 미적인 면으로서는 완성된 곡이다. 작곡 기법에 의해서 미완성일 뿐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하도록 청중들이 듣고서 생각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자고 둘이 약속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고 제가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크리스토퍼 에이센바흐가 얼마 전에 미완성 교향곡을 지휘했어요.
지휘했는데 서로 바쁘니까 뭐 못 가보잖아요. 그 사람하고 약속했어요. 이 미완성 경영하고 지휘할 때는 우리는 끝나고 나서 지휘자가 그냥 지휘하는 폼을 그대로 있는 대로 정지한 상태에서 한 1분 시간을 끌자.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마찬가지다. 그 연주하던 상태에서 스톱하자. 그래서 한 30초 내지 1분간 청중들이 그냥 조용한 거죠. 뭐 정막이죠. 이런데 그렇게 연주한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연주한 그 동영상 슈베르트의 미완성 경악, 그 에센바흐가 참 지휘 잘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지휘자입니다. 나이는 같아도 도저히 제가 못 따라갈 그런 수준에 올라선 지휘자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지휘한 게 흔하진 않아요. 이 미완성 경악은 지휘한 걸 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 번 제가 찾아봤는데 최근에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내드리려는데 미리 사전 설명으로 제가 이것을 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 대표님과 사모님과 아드님, 음악을 사랑하는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사랑하면 좋습니다. 우선 오래 삽니다. 우리 몸에 나쁜 파장이 있으면 병이 나요. 그런데 음악을 많이 들으면 우리 몸에 좋은 파장이 자꾸 들어오니까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음악을 많이 들으면 치매 현상도 오지 않아요. 또 학생들이 음악을 많이 들으면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음악을 많이 들으면